전영근 교육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예, 지난 20일 고3 학생 등교할 때도 저희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 오늘부터 또 다른 학년이 그리고 다른 이제 유치원생들이 등교 등원을 합니다. 예, 예. 그동안 혹시 특이사항 같은 게 좀 보고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부산에는 특별한 뭐 확진자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때 5월 20일 날 그 발열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등교를 했다가 그래서 이제 한 4명 정도가 기가 조치한 사례가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한 20일부터 한 지난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한 25일까지 보면은 긴급하게 또 119로 이송이 돼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학생들이 한 21명 정도 있는데 다음성으로 이제 판정이 됐고 네. 대체로 하루에 한 450명 정도가 이제 자가 진단을 거쳐서 등교 중지를 합니다. 그럼 학교당 한 3명 내지 4명인데 아무튼 이제 학부모 동반해서 선별 진료소에 가는 경우는 한 절반 정도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있고 예. 그렇다 보면 하루에 한 200명 정도 검사를 받고 있으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제 이 검사 결과가 이제 빨리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보통 한 최소 한 6시간에서 10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면서 늘 긴장이 되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계약을 해서 등교 학생 수가 한 16만 명 정도로 됩니다. 예, 예. 그렇다 보면은 하루에 이제 검사하는 학생 수가 고3 때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이제 고3 학생들 등교를 하고 난 뒤에 예. 학교에서 좀 지나치게 이제 불안감을 좀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종종 이제 교직원 중에 열이 난다, 또 학생들이 과도하게 열이 난다, 이래서 예.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데 네. 예, 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일단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과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예, 예. 보건당국 지침대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 고2, 중3, 초등 1, 2학년 유치원생 등교한다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좀 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 하던데 학년이나 학급별로 뭐 이렇게 다 등교를 하는지 뭐 자율 등교인지 뭐 이렇게 복잡하던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 지침대로 이제 그래 하겠지만은 일단은 고3, 중3, 초1, 2 유치원까지는 이제 정상 등교를 하는데 네. 다만 이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이제 아침에 이제 시차 등교를 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원격 수업하고 등교 수업을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격주로 하거나 또는 뭐 격일제로 하는데 오늘은 일단은 뭐 만화의 2개 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격주나 격일제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다음 이제 등교를 할 때는 이제 3개 학년이 올 때는 이제 격주제로 등교할 그런 학교들이 조금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1,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를 들면은 중학교 3학년은 지금 이제 오늘 가니까 예. 뭐 학교가 텅 비어 있으니까 뭐 교실도 널찍널찍하게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1, 2학년이 다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은 예. 격주로도 이제 갈 수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 예, 오늘은 다 가야 된다 이 예, 말씀이시죠? 6월 3일과 이제 완전히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는 6월 8일 경우에 이제 과대학교 그러니까 학생 수 많은 학교의 경우 또는 과밀학급인 경우는 분반 학습을 하거나 또는 이제 격주제로 또는 뭐 격일제로 이렇게 학생들을 조금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 청취자께서 0978번님 오늘부터 학교 가는 우리 막내 초등학교 1학년 보내면서도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그 자율 등교 원한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학교별로 좀 다른 겁니까? 아니면은 본인 뭐 자녀를 무서워서 등교 못 시키겠다 이런 분들은 좀 허락하에 등교를 안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교회 체험 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안감도 물론 있고 또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달라서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가정에서 가정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는 그 학습 꾸러미를 별도로 그 학생 아이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서 가정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최대 부산이 이제 학교마다 조금 이제 그 체험 학습 일수가 다른데 대체로 한 30일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일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 학습을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일단 부분 등교를 하는데 그럼 계속해서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합니까? 서울에서 여기 이용하던 초등학생이 확진돼 가지고 좀 걱정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어저께 서울에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긴급 돌봄에서 아마 확진이 판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등교 수업을 지금 중지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뭐 예정대로 일단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아침에 지금 제가 지금 등교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학교마다 지금 그 아이들이 뭐 등교하는데 학부모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현관에서 지금 발열 체크하는 모습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걱정스럽지만은 뭐 학교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3 처음으로 등교한 지난주죠. 인천, 경기, 안성, 대구에서 확진자가 이제 등교를 해가지고 등교 중지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이런 학교가 부산에서 나온다면,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 유치원이 등교를 중지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방역 당국이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방역 당국하고 이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은 뭐 당연히 그 학교는 이제 등교 중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좀 괜찮은데 그런 경우는 뭐 문자를 통하든 해서 아이들 보고 내일부터는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알리고 문제는 이제 수업 중에 발생하면은 아이들을 전부 즉시 또 기가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자가격리자를 이제 선별하게 되는데 뭐 학교도 소독을 해야 되고 일시적으로 이제 학교를 출입 금지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까지 등교 중지를 할 거냐. 확진 학생이 있을 때 이 학생이 뭐 학원에 갈 수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또 접촉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학교 아이들과 어느 정도 접촉했는지를 다 역학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인근 학교까지 이제 등교 중지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학생과 접촉을 했느냐,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느 정도 이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건당국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대상 학교를 이제 선별하게 됩니다.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겠군요. 일단은 이제 확진 학생이 나오면은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특히 이제 입시를 앞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또 학생들이 수업에 딱 들어가게 되면 곧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 발생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평가 기간 중에 이제 이 의심 증상이나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3 학생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렇겠죠. 수시 모집이 지금 우리 대체로 80% 이상이 수시 모집으로 대학을 지원하는데 이 반영하는 게 이제 1학기 내신 성적하고 학생부 반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그 시험을 치다가 열이 나거나 뭐 기침이 심하고 이런 유증상 학생이 있으면은 일단은 시험 도중에 이제 그만둬야 되고 그 선별 우리 그 학교의 일시적 관찰실에 가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일단 학부모하고 연락을 해서 선별 진료소에 갈 건지 아니면 조금 경미해서 계속 시험 칠 의사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일시적 관찰실이나 또 별실에서 학부모 동의하에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험 중에 지금 검사를 가도록 한 학생이 만약에 확진 통보가 됐다. 이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시험 도중이라도 일단 시험을 중단하고 모두 기가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날 다음 날 혹시 시험이 개의돼 있으면은 조금 일정 기간 동안 연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험 기간 중에 만약에 확진 학생이 발생했을 때 학생이나 또 학교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진짜 최악이라면 예를 들어 이제 중간고사를 시험을 봤어요.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유증상자가 나타나가지고 확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받았는데 무증상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험이 끝나면 그렇죠. 상관없지만 예. 시험 중간이라면 예. 야, 그런 진짜. 물론 뭐 이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서 인정점도 부여받겠지만은 아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음. 학사 운영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일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뭐 전 국민이 다 진짜 방역에 진짜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밖에 그렇습니다. 안 듭니다. 그러니까 예. 학생들 맞습니다. 관리만 예. 잘할 게 아니라 네네. 우리 저 학부모님들도 밖에서 이제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식사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 부산시교육청 전영근 교육국장이었습니다.